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4시 라이브도요 정말 특별한 라이브로 준비를 했습니다. 목, 허리, 척추 분야에 정말 숨은 고수, 대가라고 표현을 하면 적절할 것 같은데요. 우선 제 옆에 계신 선생님 바로 모시고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촌병원 신경외과의 이동엽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선생님 인상이 너무너무 좋으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비온 뒤에는 처음 나와주셔가지고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를 조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수촌병원에서 척추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동엽 원장입니다. 네. 네, 일단 우선은 간략하게 좀 네. 설명을 주셨는데 선생님께서 자랑거리가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네. 우선은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최우수 전공의상으로 졸업을 하신 거죠. 네, 제 1회. 제 1회예요, 심지어. 네, 이야, 네, 이게 네. 의미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외과 전공의 4년 근무한 네. 이제 전공의들 중에서 이제 교수님들 투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투표로 이게 네, 선정이 투표로 되는 해서 거예요? 이제 누가 그래도 제일 잘했나 네네. 그렇게 상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전공이 마칠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다들 열심히 했는데 운 좋게 제가 그냥 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신경외과에서 전공의 중에서는 최우수로 지금 졸업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도 지금 척추 수술을 거의 7,000 케이스 정도 하셨다고. 네, 수술하고 시술 포함해서 이제 7,000 네. 케이스 정도 했고요. 네네. 보통 이제 뭐 대학병원처럼 아주 이제 어려운 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뭐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전방 전이증, 목 디스크 이런 쪽을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제가 한 20년 정도 치료를 했는데요. 네. 초반에는 이제 수술과 시술의 비율이 한 9대1 정도였다고 한다면 잠시만요. 수술과 수술이 9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수술이 9였다면 네, 시술이 1이었겠죠. 근데 네, 요즘은 거의 시술이 8에서 9, 수술이 1, 2 정도로 비수술 치료를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러면. 네, 이제 뭐 치료하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비수술 치료가 새로 개발이 됐고 또 치료를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랄 만큼 굉장히 잘 나으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최근에는 특히나 허리 디스크, 오늘 말씀드릴 디스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대부분의 경우 비수술 치료로 고쳐드리고 있고 정말 안 되는 경우만 일부만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20년이 사실 길다면 길지만 또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그 사이에 어떤 수술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주제도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허리 디스크 수술 피하는 방법인데 선생님 자랑거리가 많아가지고 조금만 더 이야기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께서 블로그를 진짜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자랑할 만한데요. 네, 제가 10년 동안. 네, 10년 동안 이제 누원장이라는 게 제 이제 네이버의 닉네임이에요. 옛날에 이제 카페 모 카페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누원장 이렇게 불러서 이제 제 블로그도 누원장의 허리 이야기라고 이제 만들어서 1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누씨 아니신데 왜 누원장이냐? 왜 누원장이냐? 네. 이거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검색해 보시면 왜 누원장인지 나와 있습니다. 이 글도 지금 포스팅이 되어 있나요? 왜 누원장일까요? 들어와서 보시면 궁금증이 아마 해결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누원장의 허리 이야기 정말 10년 동안 선생님의 피땀 눈물이 쓰여 있는 그런 아주 블로그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누적 방문객이 300만이 넘으셨다고요? 네, 300만 명이 넘었고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이제 꾸준하게 한 결과죠. 이게 블로그를 오래 하다 보면 불태기라는 게 오거든요. 권태기가 와서 자꾸 이제 중간에 안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이겨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매너리즘을 이겨내신 거죠? 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하면서 이제 방문객들이 들어와서 300만 명이 넘어간 거죠. 그러시군요. 네. 근데 요즘에 또 유튜브도 시작하셨다고. 네, 유튜브는 이제 원래 누원장 TV라고 했다가 최근에 이동엽 원장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제 구독자 1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1,500명. 네. 자, 그래서
이 나방 보시고 나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구독, 추가,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감사합니다. 아유, 지금 벌써 감사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비욘드 채널과 함께 이동영 원장님 채널도 함께 많이 사랑해 주시면 원장님께서 더 힘을 내셔서 좋은 영상을 많이 업로드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원장님 시작하자마자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지금 100분 가까운 분이 지금 이미 시작도 전에 들어와 주셨는데요. 잠깐 인사 나누어 보고 좀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님 항상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비오디님, 압록강 700리 순정님, 앨리스님, 또 엘님, 또 위로 올려주시면 네, 원빈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인사 나누어주고 굉장히 계십니다. 많이 들어오시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해 보려 하는데, 원장님께서 선수촌병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선수촌병원 이름만 들었을 때 뭔가 약간 태릉 선수촌 이런 거 생각나기도 하고요. 운동선수들이 진짜 많이 다닐 것 같은 그런 병원인데 어떤 병원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선수촌병원은 이제 김상범 대표 원장님이 이제 세우신 병원인데요. 저는 이제 뒤늦게 합류를 했고, 이제 정형외과 환자분들을 주로 많이 치료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척추는 저만 혼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촌이라는 게 이제 선수들만 치료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운동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뢰받는 병원이다. 뭐 당연히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일반인들이 오시고요. 또 중의적인 의미가 그 옆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있어서 뭐 그래서 선수촌 병원이라고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환자분들이 많이 찾는 병원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목, 허리, 척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를 해두고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잘 답변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수촌병원 또 골절로 유명하다 이런 댓글 주신 분이 계시네요.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아마 관절 쪽에서 굉장히 유명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이 또 많이 있으니까요. 천천히 이야기 나누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허리 디스크 수술 피하는 방법,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이거 1시간 안에 가능한 거 맞아요, 선생님? 압축 요약해서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급성, 만성이 아니고 급성 허리 디스크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허리 디스크 피하는 방법이 우리가 평소 예방하는 방법도 있고 디스크 진단받은 후에 치료를 잘 맞춰 관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치료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허리 디스크라는 게 사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엉덩이에서 다리로 굉장히 심한 통증이 내려가고요. 여기 그림에 보이시죠? 네,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더니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탈출됐다, 파열됐다. 야, 이거 수술로 제거해야 된다. 내시경으로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오세요. 자, 그러면 허리 디스크 수술은 웬만하면 피하라고 하던데 수술은 최후의 방법이라던데 주변에서 다 수술하지 말라던데 첫 번째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두 번째는 그런데 혹시 이거 너무 심한데 마비 오면 어떻게 하지? 치료 시기를 놓쳐서 후유증이 오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밤잠을 못 자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진료를 보러 오시는데요. 자, 그래서 이때 어떻게 수술을 피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걸 알려드리려는 거고요.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 게 아프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에요. 죽을 것처럼 아파요, 찢어지게 아파요, 뭐 빠질 것처럼 아파요, 너무 좋아요, 많이 좋아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게 정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이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 스코어라고 해서 시각 통증 점수라고 합니다. 점수로 표현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하나도 없으면 0점, 죽을 것처럼 아픈 10점. 네, 이게 표현하기 힘들면 이 그림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이 강의 내용에서 이런 점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사례를 보면 50대 남자 환자인데요. 등산하고 난 후에 굉장히 심한 엉덩이 통증, 왼쪽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생겼습니다. MRI 검사를 했더니 4번, 5번 사이에 디스크가 굉장히 심하게 파열되었다. 아주 심하게 파열된 사진입니다. 표시를 해드리면 이런 부분, 자, 신경 반쪽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척추 전문가들이 보시면 이거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고 다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자, 뭐 5분도 걷기 힘들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상태로 병원을 가서 MRI를 찍었는데 다 수술하라고 하죠. 그래서 3군데를 갔는데 다 수술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환자분은 어떻게든 수술은 피하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셨는데요. 자, 이럴 때 긴급하게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비수술 치료, 그러니까 이런 치료를 먼저 해서 수술을 피하는 시도를 먼저 해봐도 되나 결정할 때 핵심적인 포인트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요? 네. 첫 번째는 환자분이 정말 강력하게 수술을 피하기를 당사자가 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통증이 심하지만 그래도 환자분이 어느 정도 버틴다. 네, 막 비명 지르고 떼굴떼굴 구르고 뭐 마약성 진통제도 안 듣고 이러면 수술해야 되고요. 아프지만 그래도 이 약 먹고 참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완전 발목 마비, 발목이 하나도 안 움직인다든지 뭐 소변을 못 보는 마미총 증후군 이런 심각한 마비가 없어야 됩니다. 네. 이 3가지를 만족하고 환자분이 강력하게 치료를 원한다면 저는 치료를 먼저 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한테도 일단 치료를 먼저 하자. 네, 많이 심하니까 시술을 먼저 시행을 하고 혹시라도 시술해서 좋아지지 않으면 1, 2주 안에 2차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신경박리 시술이라는 시술을 하고 그다음 허리 디스크 약을 처방을 하면서 쭉 경과를 관찰을 했어요. 네네. 시술하고 나서 한 4주 정도는 계속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수술해야 되나 저도 생각을 했는데 딱 4주 지나니까 밤에 잠을 잘 잔다고 해요. 아파서 못 자다가 잠을 잘 잔다. 네네. 그리고 이제 한 2달 지나니까 통증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네, 많이 좋았다 그러고 3달 지나니까 5분밖에 못 걸었는데 30분씩 걷는다고 합니다. 지금 4달 정도 지났는데 1시간을 그냥 걸어 다니신다고 해요. 아니, 수술 안 해도 되겠죠? 너무 그죠? 궁금한 네, 게 이 시술이라는 게 정확하게 신경박리 시술이 네. 뭐 어떤 건지 얼마나 간단한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증이 생기네요. 네, 신경박리 시술은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국소 마취하고 카테타라는 관을 삽입해서 디스크랑 신경사 유착을 박리해 주는 건데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 환자가 나은 건 일단 최대한 치료로 낫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했고 이 비수술 치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셨어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거도 안 나오면 수술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셨고 자, 3번째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보통 치료하고 안 나오면은 MRI 복사해 주세요. 다른 병원 가시거든요. 네. 충분히 믿고 계속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허리 디스크는 수술로 제거하는 병이 아닙니다. 내과적인 치료, 항염증 치료로 고치는 병입니다. 네네. 두 번째, 허리 디스크는 치료를 잘 하면 아주 잘 흡수되는 병입니다. 흡수. 자, 흡수가 무슨 얘기냐? 자, 그림을 보시면 동그라미가 2개 있죠? 네, 큰 동그라미가 디스크고요. 디스크는 섬유륜이라는 주머니에 쌓여 있습니다. 작은 동그라미가 탈출되거나 파열된 디스크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안에 이 주머니 안에 있던 디스크가 밖으로 튀어나오면 바로 그 순간 우리 몸은 탈출되거나 파열돼서 밖으로 나온 디스크를 이물질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 면역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시죠? 이 면역 시스템이 바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혈관이 자라 들어가고 마크로파지, 뭐 림포사이트, 그래뉼러사이트 같은 이런 백혈구들이 쫙 달려들어서 저걸 잡아먹어요. 그래서 자꾸 안으로 치료하면 안으로 들어가냐고 물어보시는데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튀어나온 게 크기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네, 풍선에 바람 빠지는 것처럼. 그래서 치료하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집니다. 크기가 작아지거나 완전히 없어지기도 해요. 이걸 이제 흡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디스크는 흡수가 되기 때문에 수술로 제거하지 않아도 굉장히 잘 낫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네네.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은 이미 30년 전에 이런 논문에서 다 증명이 돼 있던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라디올로지라는 논문에 외국 이제 의사분들이 논문을 쓴 건데요. 이 탈출된 디스크를 수술하지 않고 치료해서 치료 시작 전, 그리고 치료를 마치고 나서 치료 시작 후 2번 MRI를 찍어서 디스크의 크기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면 69명의 환자에서 이런 이제 치료를 하고 MRI 팔로업을 했는데요.
69명 중에 나중에 보니까 63명에서 디스크 크기가 30% 이상 감소된 거죠. 크기가 작아진 겁니다. 게다가 이 작아진 사람들의 절반 이상에서는 거의 70%까지 크기가 작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론을 내린 게, 자, 여기 딱 보세요. 디스크는 논서지컬, 수술로 제거하는 병이 아니다. 논서지컬 디즈가 아니다. 1차적으로 primarily a medical disease, 치료로 고치는 병이다. 이 치료라는 게 바로 항염증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벌써 30년 전에 이분들이 저기 다리 저기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계속 우리 다른 안 보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손가락만. 계속 디스크를 제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로 낫는 병이기 때문에 흡수되는 병이다. 이게 오늘 말씀드릴 거의 핵심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흡수가 뭐냐, 이 사례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치료한 사례들이에요. 네. 자, 이 4번, 5번 사이 디스크 굉장히 심하게 탈출됐죠. 왼쪽 네네. 다리 통증이 심했는데, 자, 시술하고 약 쓰고 1년 지나니까 없어졌습니다. 뭔가 이렇게 흡수된 것처럼 네.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네. 신경이 눌려 있었는데 싹 없어졌죠. 다른 사람 사진 같죠? 같은 사람 사진입니다. 네네. 수술로 제거한 것처럼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흡수입니다. 그리고 자, 5번, 6번 사이에 디스크 파열됐습니다. 이렇게 신경 지나가는 길 하얀 길인데 이 덩어리가 길을 다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로 제거해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신경 박리 시술, 약물 치료 1년 지나고 보면 덩어리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흔적만 네네. 남아 있고 네네. 신경길이 다 열려 있죠. 이게 바로 흡수예요. 수술로 제거한 거 아니에요. 자, 이분은 이제 여자분인데 이미 허리 디스크 수술을 2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또 디스크가 탈출, 파열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가운데 신경은 괜찮은데 신경 가지가 나가는 신경공이라고 합니다. 구멍공. 여기 이제 파열이 됐는데 역시 시술과 주사 치료, 약물 치료했고 1년 지나니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길이 다 열렸죠. 네. 여기 수술 다시 했으면 나사 넣는 유압 수술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술과 주사 치료, 약물 치료 이런 항염증 치료로 수술하지 않고 넘어간 거죠. 지금 잘 살고 계세요.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인데 3, 4번 사이 디스크가 굉장히 심하게 탈출되고 파열돼서 흘러내렸고요. 신경 지나가는 길이 다 막혔습니다. 왼쪽 다리 통증이 심했고 발목 마비도 조금 생겼었어요. 한 3.4점으로 생겼는데 시술하고 1년 동안 저희가 주사치료, 약물치료 병행했고요. 1년 지나니까 완전히 없어졌죠. 신경 통로 다 뚫렸습니다. 네, 다 뚫렸고 통증 좋아졌고 마비 좋아졌고 지금 직장 생활 잘 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흡수거든요. 네. 그래서 허리 디스크 수술은 반드시 이 디스크는 치료로 고칠 수 있고 또 흡수되는 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MRI 소견과 환자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술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MRI가 심하다고 다 수술하자고 하면은 저한테 진료 보시는 분들 절반 다 수술해야 돼요. 하지만 MRI가 심하지만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크가 흡수 과정을 이미 들어갔기 때문이죠. 네네. 네. 신기하네요. 자, 그런 사례를 한번 보면 이 젊은 남자분인데요. 네. 신경 지나가는 길인데 요추 5번, 천추 1번 디스크가 아주 심하게 파열됐습니다. 단면을 잘라보면 왼쪽 신경이 절반 정도 보이지 않는데요. 네. 처음에 갑자기 엉덩이 아프고 다리 아프고 아주 통증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인근 병원에서 허리에 주사 한번 맞고 약을 먹고 그래도 좀 아프니까 MRI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파열이 굉장히 심해서 빨리 수술로 제거해야 된다고 들으셨는데요. 저한테 진료 보러 오셨을 때 이미 통증이 많이 좋아져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통증 점수를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9점, 10점이었다면 1.2점까지 거의 없어지셨네요. 네. 네네. 수술로 제거할 이유가 없죠. MRI 상에서는 디스크는 굉장히 심해 보이지만 처음에 주사랑 약 처방을 받았잖아요. 그런 치료로 살짝 도와주니까 이미 흡수 과정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 그냥 약만 처방해 드렸어요. 네. 어떤 시술도 이분 네, 안 시술도 필요 없고 받으셨나요? 그냥 이미 시술이라는 게 네. 9점, 10점에서 1.2점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미 좋아졌기 때문에 약만 쓰면서 경과 보고 있는데 아주 잘 다니고 계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게 다 흡수되는 거고 MRI만 보고 수술하면 안 된다. 네, 잠깐 네. 말을 많이 해서. 네. 근데 흡수되는 과정에 있다. 네. 좀 신기한 개념인데요. 네. 아, 이거 처음 들으셨나요?
사실 이제 수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네, 이렇게 흡수되고 정말 없이 된다 이런 내용을 자세히 제가 이렇게 진행을 맡게 된 건 오랜만이어가지고 되게 신기하게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심한 환자분들 옛날에 다 수술했습니다. 수술했는데 환자분들이 다 치료를 원하시잖아요. 네. 뭐 소원이 치료하는 게 소원인데 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치료해보고 안 되면 수술합시다라고 이렇게 해서 비수술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잘 낫는 거예요. 그 고비가 있습니다. 약간 고비만 넘겨주면 그걸 못 넘기고 수술하면 수술로 가는 건데 약간만 치료해주면 살짝 도와주면 굉장히 잘 낫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환자분들을 1년, 2년 이제 지켜보다 보니까 야, 이건 진짜 이게 수술로 고치는 병이 아니라고 우리 선배 의사 선생님들이 그때 3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비슷한 질문이 관련된 질문이 하나 들어와가지고요. 이제 알리스님께서 흡수 기간이 대략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는데 이 흡수 기간이라고 하는 게 좀 사람마다 참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떤가요? 네, 사람마다 다르고 특히나 이제 파열된 디스크 같은 경우는 1년 지나서 MRI 찍어보면은 완전히 없어진 경우들이 많고요. 크기가 현저하게 많이 작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빠른 사람들은 거의 한 3개월에서 6개월째 찍어봐도 약간씩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흡수돼야지만 아픈 게 좋아지냐? 그렇지 않거든요. 약간만 흡수돼서 이 경계선상에 임계점이라고 하죠. 약간만 흡수돼서 살짝만 흡수돼도 굉장히 증상이 많이 좋아지세요. 그래서 이걸 다 흡수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약간만 흡수 과정으로 들어가게 유도만 해줘도 증상이 많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예 정말 흡수가 안 된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은가요? 그러면 이제 수술을 고려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제 치료하는 과정인데 이게 글자가 약간 깨졌네요. 이게 그 계단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수술 피하고 싶어하는 게 다들 똑같은 마음인데요. 이 항염증 치료라고 합니다. 항염증 치료, 비수술 치료, 뭐 치료, 항염증 치료인데요. 치료를 하는 거죠. 처음에 약이랑 물리치료, 도수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신경주사 치료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시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신경박리 시술을 주로 선호를 하고요. 이런 항염증 치료를 해서 자 우리가 치료로 80%의 환자가 낫고 20%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어떤 의사 선생님은 90%가 낫고 10%는 수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 약이랑 신경주사 치료에서 90%가 낫는 것 같아요. 나머지 10% 안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 수술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시술을 합니다. 10명 중에 8명, 9명이 나아요. 그렇게 합치면 우리 100명이 디스크 탈출 파열이 됐다. 98.5명을 수술로 고치자. 100명 중 1.5%만 저 치료로 고치자. 수술로 간다. 그래서 100명 중에 한두 명만 수술하도록 가자. 이게 이제 제가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목표고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이 항염증 치료, 이런 비수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약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치료 과정이 이제 크게 나누면 약, 신경주사 치료, 시술 3가지인데요. 일단 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약이 소염제, 근육이완제, 위장보호제, 뭐 거기다 저림을 고치는 약 4가지, 3-4가지 정도인데요. 이 소염제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진통제 아니냐, 뭐 스테로이드 아니냐, 진통제 아니냐. 자, 그러면 소염제라는 게 영어로 보면 NSAID라고 하는데 논스테로이드 안티인플라메이터리 드럭입니다. 스테로이드가 아니다. 안티인플라메이터리, 항염증 치료다. 치료제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가 아닌 항염증 치료제예요. 제가 항염증 치료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항염증 치료제입니다. 치료가 되는 약입니다. 자, 여기 뭐 단순히 진통제 아닌가 치료 효과 있나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자, 허리 디스크는 통증이 좋아지면 자, 약을 먹든 주사를 맞든 시술을 하든 통증이 좋아졌다. 뭐 마약성 진통제 옥시콘틴이나 뭐 그 펜타닐 패치 이런 거 붙이지 않았고요. 그런 거 쓰지 않고 일반적인 치료인데 좋아졌다. 무조건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좋아지면 치료가 잘 되는 거다. 아픈 게 좋아졌다고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진통만 된 거 아니야? 다시 재발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아픈 게 좋아지면 즐기세요. 이게 즐기시면 됩니다. 이건 이미 좋아진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좋아지면 약은 치료되고 약 먹고 좋아지면 무조건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이제 약만 가지고 안 되거나 또는 통증이 좀 심해서 처음부터 약만 가지고 안 되겠다 이럴 때
신경주사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림을 보면 노란 게 신경 몸통이고요. 이 왼쪽으로 나가는 신경 가지는 노랗게 보이는데 오른쪽은 벌겋죠. 이 파란색 디스크가 탈출돼서 신경을 누르니까 신경이 붓고 화가 납니다. 우리가 아픈 기전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잖아요. 네. 물리적인 압박, 메카니컬 컴프레션이 하나고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기전이 이 디스크가 나오면 면역 시스템이 작동해서 막 싸우거든요. 잡아먹으면서. 그때 사이토카인이라는 아주 그 화학 물질들이 분비가 되는데 막 떡처럼 이제 유착이 되면서 붙어버려요. 그 사이토카인이 우리 화학적으로 자극을 합니다. 우리 이 피부가 벗겨졌는데 물이 닿거나 이렇게 뭐가 닿으면 쓰라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런 물리적인 압박과 화학적인 자극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런 화학적인 자극을 씻어내고 신경의 부기를 가라앉히면서 디스크 흡수될 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도록 또 흡수를 유도하는 게 신경주사 치료죠. 제일 기본적인 치료고요. 이 탈출된 부위 근처에 주사 바늘로 약을 이제 뿌려서 이 부기를 가라앉히고 사이토카인 씻어내고 그다음에 디스크 흡수를 유도하는 거죠. 이렇게 부기가 가라앉고 디스크가 작아지는 겁니다. 자, 신경주사 치료는 네. 이게 신경 차단술이라고 많이 불러요. 차단술이라고 많이 불러서 이 차단한다고 하니까 신경을 잘라내는 거 아니냐. 신경을 뭐 차단한다, 잘라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이 환자분들 들을 때 어감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신경주사 치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네. 신경주사 치료. 네, 저 차단술이라는 얘기는 잘 안 씁니다. 같은 건데 네. 신경주사 치료를 하고요.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뼈주사 아니냐. 네,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신경주사입니다. 신경주사. 뼈주사는 네, 아니다. 뼈주사는 신경주사입니다. 네. 두 번째, 주사가 아프지 않냐. 겁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아프죠. 주사가 하나도 안 아플 수는 없는데요. 이 주사를 놓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아플 수도 있고 막 비명 지를 수도 있고 좀 아프지만 견딜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경에 근접해서 더 잘해드리려고 바늘을 아주 근접해서 찌르면 굉장히 아프고 자극이 되고 비명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게 트라우마로 남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신경에서 약간 떨어져서 멀리서 이게 스며들게 주사를 놔드리는데 대부분 그냥 잘 치료를 받으시더라고요.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 없고요. 그게 그 신경이랑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서 그 통증이 좀 결정이 되나 봐요. 네, 그런데 약간 떨어져서 스며들게 해드려도 나을 사람은 잘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굳이 저는 이렇게 막 자극을 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번째 역시 이거 단순히 진통 효과 아니냐, 근본적인 치료가 있나요? 근본적인 치료가 있다고 했죠. 아픈 게 좋아지면 근본적으로 낫는 거다. 증상이 좋아지면 치료가 되는 거다.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섯 번째가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아니냐. 네. 신경 주사 치료를 할 때 이 항염증 치료제에다가 스테로이드를 섞어서 주사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의원이나 병원급에서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요. 문제는 스테로이드는 이 신경의 부기를 단기간에 확연하게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는 굉장히 좋은 반면에 이거를 습관적으로 2번, 3번, 5번, 10번, 뭐 20번 맞게 되면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생기세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당뇨, 고혈압, 뭐 골다공증, 쿠신 증후군 아주 심하면은 뭐 사망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주사 치료를 할 때 잘 안 씁니다. 네, 아주 너무 통증이 심하거나 제한된 경우 몇 가지 경우에만 쓰고요. 요즘은 스테로이드를 빼고 항염증 치료제만 넣어서 주사를 놓고 있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낫는 사람은 잘 나아요. 그 주사로 낫는 사람들은 스테로이드 안 넣어도 잘 낫더라고요. 네, 잘 낫고 주사를 안 되는 사람들은 스테로이드 아무리 많이 넣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요즘은 거의 빼고 주사를 놔드리는데 잘 나으세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안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스테로이드 없이 그냥 소염 성분만으로도 네. 치료 효과가 항염증 있다. 치료 성분 가지고 잘 낫고 네, 그런 네. 부분은 걱정은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신경주사 치료로 고친 사례인데요. 이분은 멀리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4번, 5번에 추간판 파열이죠. 아래쪽으로 디스크가 파열돼서 흘러내렸는데 이제 내시경으로 제거해야 된다고 듣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경주사 치료를 2주 간격으로 3번 시행을 했는데 통증 점수가 처음에 8.9점이었는데 3번 주사 맞고 나서 1, 2점으로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 디스크 약만 쓰면서 경과 지켜보고 있는데 수술은 거의 다 피하신 분이고요. 아주 좋은 경우죠.
두 번째 케이스는 보면 이제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가 파열됐죠. 오른쪽으로 심하게 파열돼서 이거 수술로 제거해야 되는 사실 그런 디스크인데요. 주사를 3번을 맞고 오셨어요. 다른 병원에서. 네. 허리 쪽에 주사를 맞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주사해서 안 되면 그 다음 시술로 넘어가는데 네. 꼭 주사를 한 번 더 맞아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꼬리뼈 쪽으로 신경 주사를 제가 놔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설마 하고 그냥 한번 치료해보자고 놔드렸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놔드렸는데 다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주사로 그냥 고쳤던, 저도 깜짝 놀랐던 경우인데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이 치료하는 능력, 회복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정말 치료하면서도 깜짝 놀라요. 특히나 이 디스크는 이 사진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진과 환자의 증상과 같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주사가 좀 지속 기간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사람마다 좀 다를까요? 뭐 영구적이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또 다시 좀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런가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급성으로 디스크가 탈출되거나 파열됐을 때 주사 치료하고 통증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흡수 과정을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사진에서 보이는 탈출되고 파열된 디스크들은 거의 흡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6개월, 1년 통증이 없다면 치료가 잘 된 거죠. 대신 이렇게 디스크가 탈출되고 파열됐다는 거는 우리 몸의 척추가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자꾸 옛날 생각을 하시는데 내 몸이 벌써 변화가 왔어요. 얼굴에 주름살 생기면 생기기 전이랑 후랑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나도 모르게 약해졌고 이미 탈출 파열됐기 때문에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 후의 관리, 유산소 운동하고 체중 관리하고 담배 끊고 허리에 좋은 자세 이런 라이프 스타일 변경하지 않으시면 다시 통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시는 문제고요. 그렇군요. 네,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술이죠. 약, 물리치료, 도수치료하고 안 되면 신경주사 치료, 여기서 안 되면 수술로 넘어갔습니다. 뭐 현미경 수술, 아니면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수술. 옛날에 PL이라는 내시경 많이 했고 요즘 양방향 내시경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에 하나를 더 넣는 거죠. 주사 치료와 수술 사이에 시술을 하나 더 넣어서 한 단계 더 거쳐서 여기서 걸러내자. 많이 걸러내져요. 많이 걸러내지고 여러 가지 시술이 있는데 저는 신경 박리 시술을 선호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 명칭을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신경 성형술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뉴로플라스티라고 해서 신경 성형술이라고 부르는데 이 척추 전문 아닌 다른 의사분들이 보시고 아니 무슨 신경을 성형하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용어가 주는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있네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그렇게 막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 지인분들한테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에피두랄 뉴로라이시스 경막외 신경 박리 시술이라고 합니다. 사실 치료의 과정이 이 꼬리뼈 쪽으로 이 작은 구멍이 있거든요. 신경으로 통하는 구멍에 국소 마취하고 저는 수면으로 재워요. 좀 살짝 아프고 긴장하시기 때문에 수면 내시경처럼 재워서 그 카테터라는 관이 들어갑니다. 관이 직접 주사는 멀리서 던지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대포를 쏘는데 이게 제대로 갈 수도 있지만 막 빗나가고 막 불발탄도 있고 그죠? 효과가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그때 직접 환부에 가서 백병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카테터라는 관이 직접 환부에 가서 디스크가 아픈 기전은 이 튀어나온 디스크가 이 압박을 하고 또 화학적인 자극 때문에 유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면 잘 낫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유착된 부분을 쫙 뜯어주고 박리를 한다고 표현합니다. 떼주고 거기 고인 그 신경 자극하는 사이토카인 같은 걸 쫙 씻어내고 신경 바란 거 가라앉히고 치료를 하고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이 신생 혈관들, 네오바스큘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아주 가는 혈관들이 자라 들어가서 이 백혈구들이 디스크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스크 흡수되는 과정이 굉장히 촉진되는 거죠. 그게 신경 박리 시술의 그런 기전인데요. 저는 여러 가지 시술 중에서 이 시술을 선호하는 이유가 디스크를 건드리지를 않아요. 이렇게 내시경은 수술이죠. 제거하는 거. 제거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합병증 재발 생길 수 있으니까 자연히 빨리 흡수되게 유도를 하자는 건데 그걸 레이저로 지지거나 고주파로 지지는 경우는 당장은 쪼그라들지 몰라도 역시 약해지고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신경 박리 시술의 장점은 디스크 자체를 직접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빨리 흡수 과정을 유도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일 장기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술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수면 마취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한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네네. 네, 이게 수술실에는 들어가서 해야 돼요. 소독을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수면 내시경처럼 눈 감았다 눈 뜨면 끝나 있으시고 끝나면 별로 아프지 않으세요. 그리고 2시간 정도 좀 안정하고 바로 활동 가능하십니다. 일상생활도 네. 2시간 정도 지나면 가능하다. 네. 생각보다는 정말 간단하긴 하네요. 네, 대신 네네. 수술은 빨리 낫죠. 네. 시술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이런 필요하다. 항염증 치료들은 시술 같은 경우도 하고 나서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고 제가 한 달 정도 경과를 봅니다. 길면 3달까지 봐요. 그러니까 네. 일주일 지나면 좀 낫고 2주일 지나면 한 절반 낫고 3주일 지나면 더 낫고 이런 과정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치료할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런 경우는 단기간 치료 회복이 안 되면 수술로 가시는 게 낫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치료하겠다라면 이런 항염증 치료, 뭐 시술, 주사 치료 충분히 해보시는 게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시술 성적은 제가 이제 해보니까 네. 뭐 좀 이따 논문에 나오겠지만 한 85%, 90% 환자가 나으시더라고요. 합병증은 시술 때문에 생긴 적은 없습니다. 이게 절개하고 뼈를 제거하고 피가 나오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서 안전한 대신에 100%는 아니다. 네네. 100명의 디스크 파열 환자가 오면 한 85명, 90명이 낫더라. 이건 이제 제가 이제 프로스펙티브 케이스 시리즈라고 해서 네. 전향적으로 이런 케이스를 모아서 이제 발표를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국내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허리 디스크가 파열돼서 한쪽 다리에 굉장히 심한 방사통이 생긴 분들을 이런 신경 박리 시술과 뭐 주사 치료를 조합을 해서 치료했던 경우를 이제 단기간 추적 관찰을 해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MRI에서 디스크 파열이 확실하고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 다리 통증이 7점, 8점, 9점, 10점인 경우, 그다음에 3개월이 채 안 된 급성 디스크 파열입니다. 네. 발목 마비가 한 0.1.2점 아주 심한 마비는 제외했고요. 한 3점, 4점 마비 있는 분도 포함을 했습니다. 3개월 후에 관찰해 보니까 전체 환자 중에 96.3%의 환자분이 수술을 피하셨더라고요. 96.3%요? 네. 이게 이제 급성 디스크 파열이기 때문에 사실 3개월 사이에 승부가 끝나거든요. 이 사이에 수술하느냐 아니냐인데 이때까지 수술 안 하면 거의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다리 통증은 다리 방사통이 이제 평균 접속 8점에서 1점대로 떨어졌습니다. 1점대로 떨어졌고 1점대. 그다음에 펑셔널 스테이터스 ODI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얼마나 생활에서 기능을 잘 하냐, 아파서 잘 생활 못 하냐, 잘 하느냐 이런 건데 점수가 작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네. 47점이었는데 시술하고 나서 3개월 후에 47%, 16%로 감소했고요. 네 분의 환자분이 발목 마비가 약간 있었는데 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단기 성적이 굉장히 좋더라. 네. 효과도 좋은데 또 어떤 이렇다 할 부작용도 네, 지금 네네. 그래서 다 낫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낫더라. 네, 한번 증례를 볼게요. 네. 이분이 이제 논문에 포함된 분인데 57세 여자 환자분이고 3, 4번 사이 디스크가 파열돼서 신경 구멍 쪽으로 디스크가 이제 나갔습니다. 완전 파열되고 처음에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네. 통증 점수 보시면은 허리 통증, 다리 통증 다 10점, 10점. 네. 애기 놓을 때 그 아픈 통증이죠. 아이고. 산통이라고 하는데 시술하고 나서 2주 지나니까 다리 통증은 5점, 다리 통증 4점, 허리 통증 5점으로 이제 걸어 다니고요. 한 달 지나니까 2점, 3개월 지나니까 통증 다 없어졌습니다. 빵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 안 하고 잘 나았던 그런 경우고요. 역시 36세 남자 환자분이고 엄청나죠. 4번, 5번 디스크가 뭐 전문가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뭐 반쪽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야 이거 시술해도 되나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요. 갈등을 하셨던 케이스였다고. 네, 마비가 없고 환자분이 워낙에 원하셔서 했는데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2주 지나니까 다리 통증이 8점에서 1점으로 좋아졌어요. 굉장히 또 빨리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1점이 계속 유지돼서 그냥 수술 피했던 경우, 네, 저도 놀란 경우입니다. 이야. 흡수 과정으로 들어간 거죠. 네. 36세 남자분인데 오른쪽 다리 통증이고 4번, 5번 디스크 파열됐고 이분은 마비가 왔습니다. 그 발목을 위로 젖히는 이제 발목 근력이 5점 만점에 4점으로 마비가 왔고요. 네.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5점 만점에 3점으로 마비가 왔었는데 그냥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 통증이 처음에 7점에서 3점, 4점 왔다 갔다 결국 이제 1점으로 떨어졌고 마비도 다 좋아지셨고요. 네. 아니 아까 그 마비가 있는 경우는 특히 수술을 더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네. 시술만으로도 진짜 많이
그러게요. 사실 있네요. 저도 이 경우도 제가 굉장히 놀란 경우인데요. 네. 이분한테 진짜 안 되면 마비 안 좋아지면 시술해도 안 되면 수술 바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보다 보니까 다 수술했던 경우입니다. 저도. 근데 사실 발목마비가 아주 하나도 안 움직이는 경우는 바로 하셔야 되고요. 수술하셔야 되고요. 근데 약간 차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각도가 차이 나거나 힘이 약간 떨어진 경우는 저는 좀 지켜보는 편입니다. 네. 지켜보면서 치료로 도와주면 의외로 통증이 좀 좋아지면서 마비가 좀 약간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때 적극적으로 비수술 치료, 시술이나 주사 치료 같은 걸 해서 확 낫도록 유도를 해드리고요. 지켜보는데 비슷하거나 자꾸 더 심해진다 그러면 수술로 과감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예민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굉장히 반론을 제기하시는 의료진 분들도 많아서 굉장히 예민한. 실제로 임상에서 해보니까 굉장히 잘 낫습니다. 굉장히 잘 흡수되고 사실 보여드린 사진들 다 수술을 해야 되는 사진들이거든요. 근데 잘 나와서 지금도 요즘도 매일 놀라고 있고 우리 몸의 회복력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회복력을 믿고 치료하시면 의외로 잘 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경우도 굉장히 심하게 파열됐고 왼쪽 다리 통증이고 반쪽 이제 신경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9점에서 시작해서 시술하고 5점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6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제가 꼬리뼈 쪽으로 한 3번 추가로 했습니다. 부스터샷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시술로 좋아지면 시술로 끝나면 되고 좀 모자라면 주사로 또 좀 추가로 도와줍니다. 결국 3개월 지나서 1점으로 좋아져서 수술 피했던 경우고요. 자, 오늘 이제 결론이죠.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라고 하는데 결론입니다. 결론을 지금 5가지로 정리를 주셨는데 첫 번째. 말씀드릴까요? 네네. 첫 번째부터 설명을 첫 번째. 해주세요. 자, 보여드린 것처럼 치료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낫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낫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낫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충분히 많이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수술해야죠.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느꼈던, 생각했던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낫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 안 되면 수술해야죠.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치료로 낫는 데는 이런 항염증 치료로 낫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뭐 직장 때문에 또는 외국에 나가야 돼서 뭐 한 달밖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단기간 치료해 보시고 안 되면 과감하게 수술로 들어가시고요. 그렇지 않고 치료할 시간이 있고 내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저는 이런 항염증 치료, 비수술 치료 충분히 많이 해보시길 항상 먼저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 걱정하는 게 이제 발목 마비, 완전히 발목 마비가 오거나 마미총 증후군 이런 거 좀 아실 거예요. 소변 못 보는, 디스크 파열돼서 소변 못 보는 그런 심각한 마비인데요. 이거 오면 어떻게 하냐? 올 수 있다더라. 생각보다 잘 오지 않습니다. 요건 좀 극히 드물다. 네, 극히 드뭅니다.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마미총 증후군 올 것 같이 굉장히 심하게 파열됐는데 지금 약 처방해드리고 보는 분 몇 분 계세요. 잘 안 오더라고요. 잘 버티세요. 근데 이건 알고는 계셔야 돼요. 갑자기 이런 게 생기면은 응급수술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런 항염증 치료를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대부분의 환자가 많은 사람이 낫지만 개 중에 안 낫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진짜 수술해야 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사라져요. 그냥 안 되겠는데 수술해야겠는데 하는데 사라집니다. 혼자서 그냥 여기저기 병원 전전하다가 혼자서 이 약 물고 참는 경우가 있어요. 난 죽어도 수술 안 해 하고. 자, 그리고 1년 있다가 와요. MRI 찍어보죠. 디스크는 흡수되잖아요. 디스크는 다 없어졌어요. 파열된 게. 근데 계속 아파해요. 통증은 남아있는 더 아파요. 왜냐하면 이런 우리가 항염증 치료를 하는 이유가 단기간에 빨리 흡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심하게 탈출되고 파열되면 결국은 흡수되지만 이게 너무 오래 걸리면 신경이 버티지 못하고 상합니다. 상하면은 이런 신경병증 통증이라고 해서 뉴로패틱 페인이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잘 안 낫습니다. 뭐 약을 쓰고 주사를 하고 시술해도 안 낫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세요. 그래서 상황이다.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의사 주치의랑 계속 만나세요. 주치의랑 계속 만나고 병원을 계속 다니셔야 돼요.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관리를 받으시면 이런 포인트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의사들이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보고 있거든요. 포인트 잡아드려요. 그러면은 그거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그냥 나 혼자서 절대로 안 하고 싹 이렇게 사라지면 그리고 1년 지나서 오면 손을 못 써요.
굉장히 드물지만 이런 치료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런 신경병증 통증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네, 병원을 계속 다니는 겁니다. 그렇군요. 요건 좀 자, 주의가 그래서 필요하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대부분의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 듣고 이제 오시는 분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오세요. 막 잠 못 자고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 오세요. 뭐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수술하라고 뭐 치료로 안 되나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 허리 디스크는 암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치료로 낫는 병이기 때문에 잘 나아요. 굉장히 잘 낫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이제 치료를 잘 못해요. 자꾸 주저하게 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고 막 한 군데서 집중적인 치료가 안 되고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치의를 믿고 치료를 하시면 아마도 대부분 다 잘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네, 이거 한 번만 더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허리 디스크 수술 피하는 법, 단계별로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고 생각보다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시술로 수술 직전에 해결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이런 오늘 또 배움이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블로그와 유튜브 한 번만 더 언급해 주시고 질문 살짝 받고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 원장의 허리 이야기 블로그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또 이동엽 원장님, 이동엽 원장 이렇게 검색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도 같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질문에 대한 댓글을 유튜브에서 주로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이제 너무 달다 보면 끝이 없어서 유튜브 홍보 유튜브에서 달아주시면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달아드리고 있고요. 대신 뭐 MRI 판독 이런 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 건 직접 진료를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핵심 포인트 정도는 간단하게 제가 짚어드리기 때문에 유튜브에 구독, 추가, 좋아요, 알림 설정.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짧은 시간 동안 질문 몇 가지만 좀 받아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압록강님 질문 눈에 들어오는데요. 디스크 절제술을 받으셨는데 이후에 또 터졌다. 이런 말씀 들으셨대요. 이런 경우는 정말 수술만이 답이겠죠? 이런 질문 주셨는데. 재발된 거죠? 자, 디스크를 제가 최대한 수술보다 치료를 하라고 하는 제일 큰 이유가 재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수술을 하든 뭐 내시경 잘하는 분이 수술을 하든 대학병원에 굉장히 유명한 명의 선생님이 수술을 하든 디스크란 병 자체는 재발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시면 대부분 좋아지지만 항상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보다는 이런 항염증 치료로 자연 흡수를 유도하자는 거고요. 재발된 경우에 무조건 다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방송하러 오기 전에 재발된 분 한 분 이제 시술을 한번 해드리고 왔거든요. 시술뿐만 아니라 이런 항염증 치료 상태에 따라서 약이나 신경주사 치료, 시술 이런 것을 조합을 해서 치료를 먼저 해보시고요. 그래도 정 안 된다. 그럴 때 수술을 다시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군요. 심각한 마비가 있거나 뭐 통증이 너무 비명질 정도로 견디지 못한다 그런 게 아니면 치료 먼저 해보셔도 됩니다. 우영아 TV님께서 이동엽 원장 최근에 더 멋있어진 것 같다 말씀 주셨는데 혹시 아시는 분인지 해서. 우영아 원장님 며칠 전에 여기 그러시군요. 방송하셨죠. 저랑도 예전에 부민병원에서 제가 또 잠시 근무해서 같이 있을 때 좀 알고 있습니다. 사이시군요. 저희 비온 데도 또 한 번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한번 혹시 눈에 들어오시는 질문이 좀 있으실까요? 줄기세포 EL님께서 줄기세포 치료법 말씀하시는데요.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줄기세포가 FDA 공인을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척추에 줄기세포 치료를 한다고 몇 번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 좀 의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에서는 관절 쪽에서는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디스크에 대한 줄기세포는 아직까지 연구 단계인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사실 줄기세포는 잘못하면 암도 생긴다고 하고 그런 부작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승인을 받은 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그런 치료 방법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조금만 내려주시면요. 오민성님께서 디스크를 긁어냈다. 이건 어떤 수술을 말하는 건지 질문 주셨습니다. 글쎄요, 디스크를 긁어냈다는 건 수술을 표현을 하는 건데요. 디스크는 뭐 제거했다, 없앴다, 긁어냈다 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 가지고는 알 수 없고 수술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시경, 현미경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인 수술이니까요. 네. 네. 그다음 또 땡땡님 질문 눈에 들어오는데 네. 비수술적 치료로 나았다는 기준을 좀 알고 싶으시다고. 나이가 좀 젊으신데 만 31세. 중심부성 디스크 진단 1년차로 완전 탈출은 아니고 팽윤이며 원래 있던 저림 증상은 거의 나타나지는 않으나 앉는 등 고정된 자세에서 1시간 이상, 보행 시에는 2~3시간 이상에서 경미한 좀 통증이 나타나지만 10분 정도 뒤에는 호전이 됩니다. 이 정도면 이게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땡땡님인가요? 네, 땡땡.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카테고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디스크 때문에 이제 요통이 생긴 그런 경우인데요. 네. 오늘 말씀드린 거는 탈출 파열력 급성 다리 쪽의 방사통이 이제 골반 다리 쪽 방사통인 경우고 이런 경우는 약간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비수술 치료로 나았다는 거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점수로 표현했죠. 이 다리 통증인 경우는 치료해주면 9점에서 1점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좋아진 겁니다. 그게 유지되면 좋아진 건데 지금 땡땡님 같은 경우는 추간판 인성 요통 뭐 옛날에는 뭐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증상이 좀 나쁘지 않으세요. 1시간 이상 앉으면 누구나 아파요. 디스크가 안 좋은 분들은. 그래서 디스크가 안 좋은 분들은 30분 정도 지나면 1분에서 5분 서 있으면 좋습니다. 1시간 지나면 네네. 5분, 10분 서 계세요. 보행을 2시간, 3시간 한다. 저도 아파요. 네. 1시간 이상 보행하는데 안 아프다고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걷는 것도 1시간 걷고 끊으세요. 그냥. 이게 계속 활동을 많이 하면 자극이 되기 때문에 네네. 1시간 걷고 10분 쉬고 또는 3시간 걸리면 1시간을 3번 걷는 거죠. 충분히 회복이 된 상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디스크가 생기면 몸이 변합니다. 몸이 이미 변했기 때문에 그 변한 거에 맞춰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그 라이프 스타일 조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정도시고 유산소 운동 많이 하시고 체중 관리하시고 담배 끊으시고 네,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딱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BOD님 질문 눈에 들어와서요. 네. 2020년 다리가 절어서 현미경 후궁 절제술을 했는데 통증이 조금 심하신 것 같습니다. 통증 줄일 수 있는 법 좀 알려달라고. 네.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끔찍하다 이렇게 좀 호소를 해주셨는데 네,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집도의가 제일 잘 아시고요. 두 번째, 이 댓글상에서는 답변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이게 MRI 소견과 환자분 증상을 직접 봐야 되는 경우라서 네. 이런 경우는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수술한 교수님한테 한번 문의를 하시거나 또는 진료를 한번 보셔야지 제가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정확한 어떤 영상적인 그런 검사와 네. 증상이 종합적으로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 네, 이런 그렇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선수촌병원 이동엽 원장님과 함께 허리 디스크 수술 피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네. 처음이셨는데 말씀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어떠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제가 보통 유튜브 방송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장비를 두고 하진 않는데 너무 좋네요. 아이고. 네, 좋아서 네. 아주 재밌게 잘 방송한 아이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원장님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리스 채님 제 질문 제발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딱 하나만 더 받아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잠시만요. 알리스 채님 질문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검색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치금님께서 원장님 영화 감독 같으시다고 이런 댓글도 주셨습니다. 또 처음 듣는 감사합니다. 네, 앨리스. 네, 제가 아이디 기억해 놓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그러면 네, 한 번만 딱 받아보겠습니다. 작년 4월에 디스크 파열됐는데 급성 염좌인 줄 알고 2주 정도 걷지 못하고 잠도 많이 아팠지만 도수치료 정도 받으셨다고. 급성기는 지난 것 같은데 방사통이 다리 전체로 퍼져서 신경 차단술 받았습니다. 네, 좀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좀 그러니까 지금 이벤트가 한 3번 생긴 것 같아요. 네. 4월 달에 한 번 생겼는데 도수 치료 받고 좀 좋아지다가 또 6개월 지나면서 한 번 또 6개월 차가 아마 4월 달 생긴 거에 흔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파열이 심하면 MRI 찍어도 보이거든요. 네. 근데 급성기 지난 것 같다니까 아마 4월 차가 6개월 지나서 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좋아졌다가 아마 최근에 다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좋아지고 나서 관리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플 때는 치료하고 좋아지면 운동 관리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플 때는 운동하려고 하고 좋아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또 관리가 중요하다.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좀 문제가 생긴 건데요. 그렇군요. 신경 차단술 받으셨으면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차단술, 주사 치료죠. 신경 주사 치료. 네. 네, 주사 치료는 반응이 있으시면 두세 번 정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주사 치료 반응이 없으시면 MRI 다시 한번 찍어서 확인하시고 지금 방사통이 터졌다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견딜 만한 정도면 치료하고 MRI 검사해보고 말씀드린 항염증 치료를 우선 좀 해보셔도 됩니다. 네. 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시술 한번 파열돼서 오른쪽이 파열돼서 시술했어요. 싹 좋아졌는데 디스크가 약하니까 왼쪽이 또 파열됐어요. 또 시술하고 좋아진 분 있어요. 주사 치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단계별로 계속 치료하다 보면 수술 2번, 3번 할 걸 치료로 계속 낫게 돼 있습니다. 인생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에 언제 또 관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또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요. 라이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